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진행이 됐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었죠. 글로벌 원샷 보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낙폭을 키우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급락하는 시점이 3대 지수 모두 동일하게 보이실 텐데요. 이게 바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있었던 시간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길래 이렇게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지 파월 의장의 발언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파월 의장 영상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시장에서는 FOMC에 대한 경계감 자체가 굉장히 짙게 자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의 실적까지도 도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주가 보시면 각각 정규장에서 2.7%, 7.5%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빅테크 주가가 그동안 워낙 많이 오른 탓에 그만큼 수익이 좀 나줘야 주가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자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차익 매물 출회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계속해서 흘러가게 될지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채 발행 계획이 나왔는데 이 부분과 또 FOMC 회의가 맞물려서 국채금리 수익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채금리 수익률 2년물, 10년물 모두 3% 넘게 빠졌고요. 30년물도 2%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FOMC 자체는 물론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파적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채금리는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과 맞물려서 더 크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걸로 보이고요. 달러 강세 나타내면서 103.53달러에서 거래 마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별로 123만 4천 배럴이 증가했다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중동의 지정 확정 리스크를 상당히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중국의 제조업 지표도 4개월 연속으로 위축 국면으로 나타난 점도 유가 하락에 일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월 24일 이후에 최저가를 기록했던 7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퀄컴은 왜 주가가 시간 외에서 빠졌는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 비만약의 대표 주자 노보노디스크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위고비 매출만 따졌을 때 연간 기준으로 407% 늘어나는 모습 보여줬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나스닥에서도 5.3%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보시죠. Today, the FOMC decided to leave our policy interest rate unchanged an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We're not declaring victory at all at this point. The lower inflation readings over the second half of last year are welcome, but we will need to see continuing evidence. It will likely be appropriate to begin dialing back policy restraint at some point this year. We weren't actively considering, moving the federal funds rate down. I would tell you that I don't think it's likely that the committee will reach a level of confidence by the time of the March meeting to identify March as the time to do that. 네, 돌아온 파월 의장이었다. 그런데 그 돌아온 모습이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붉게 물들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모두 빠졌고 11개 섹터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나마 노보노디스크의 실적 덕분일까요?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적은 낙폭을 보이면서 그나마 지수를 좀 방어해주는 역할을 했고요. 나머지 섹터는 일제히 하락, 거기다가 커뮤니케이션 IT 섹터 보시면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에 대한 실망 매물의 출회로 좀 더 큰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31일을 닫은 미국장 1월 한 달간의 추이를 살펴보면요. 다우존스 지수 1.15%, 나스닥 지수는 2.7%, S&P 500 지수는 1.15% 상승을 했던 1월 한 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월 한 달의 수익률이 상승으로 나온다면 1월 전체 연도의 상승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67%에 달한다고 합니다. 절반이 넘는 수치로 일단 올 한 해를 상승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는 건데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으로 2.69%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주요 IB들에서는 일제히 목표가 상향 의견을 내놨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성명서와 파월 의장의 발언 내용들 조금 더 꼼꼼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FOMC 당시에는 상당히 비둘기적인 색채를 보여주면서 시장에 깜짝 놀라게 했던, 그리고 증시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도 어떻게 보면 일조를 했던 파월 의장이었는데 맷 파월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1월 FOMC는 결국 타이밍은 자신감의 문제다라고 한 줄 요약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하나증권 전규현 연구원으로부터 나왔고요. 성명서의 변화 내용들을 한번 짚어보시죠. 이전 성명서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이전 성명서에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이번 성명서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좀 달라진 부분들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경기 진단면에 있어서는 경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연준의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3분기 경제활동 성장이 강한 속도에서 둔화되고 있다에서 경제활동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고요. 추가 인상 문구도 삭제됐습니다. 2019년 1월 성명서의 내용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행 시스템이라던가 금융이라던가 신용 환경이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이전 문구도 삭제가 됐다라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인플레이션 2%가 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2%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라는 문구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근원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2.9%로 3% 아래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이동하는 중에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본다면 계속해서 이 물가 둔화세만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얼마나 더 매파적이었는지 기자회견 내용도 짚어보겠습니다. 주요 기사들, 특히 저희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양적 긴축 감속에 대한 이야기가 이번에 담길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논의는 있었으나 심도 깊은 논의는 3월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고요. 3월 인하 여부에 대해서도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중요한 것도 실질 금리도 역시 기계적으로 인하하는 것 아니다라면서 시장의 기대를 조금 상쇄시키는 모습을 보여줬던 파월 의장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만큼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재무부의 채권 발행 규모 4월에서 6월 국채 발행 계획까지도 저희가 1월 30일 당잠사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장기물의 발행량은 늘렸고 단기채 발행량은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연준의 영래포 잔액, 그러니까 연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의 잔액 규모가 2024년 3월이면 고갈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준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돈을 많이 빨아들이게 되면 그만큼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 재무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결국 연준에 양보를 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빠르게 안정세를 찾아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퀄컴의 실적 발표는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저희가 살펴봐야겠죠. 스마트폰 시장의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퀄컴의 실적입니다. 특히 이번에 스마트폰 칩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부분이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EPS 매출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시간외에서 시간외에서 주가가 한 2.3%까지 빠지기도 했다가 지금 다시 올라온 건데 왜 빠졌는지 살펴보니까요. 가이던스 제시했던 하단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제시됐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소 불안감을 느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특히 퀄컴 같은 경우는 갤럭시, 삼성 폰에도 들어가는 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더욱더 이 실적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사실상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미국 시장은 FOMC 그리고 파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맷 파월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상 예상했던 것에 대비했을 때 덜 매파적이라는 게 월가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금리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산부터 해야죠. 어제 1월 장 마쳤습니다. 결국에는 꼴찌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국 대표 지수 등락률 추이 나왔습니다. 독야청청 일본 니케이 지수 굉장히 강했고 일본도 상대적으로 강했고 우리나라는 여기에 위치해 있네요. 지금 PF 사태 등등의 우려감과 부동산을 필두로 한 경기가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계속 나오는 중국보다도 1월은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역대 1월 낙폭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는 6위, 코스닥 지수는 7.77% 한 달간 밀리면서 4위에 등극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기록이죠. 자, 우리 시장 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환장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을까요? 표준어입니다.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지다라는 뜻인데 12월과 온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났던 한 달이었습니다. 2월부터는 안정세를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제 시장 보면요. 전강 후 약의 패턴이 매우 아쉬웠는데요. 힘이 쭉 빠지는 모습 장중에 흐름입니다. 심지어 코스닥 지수는 2.4% 추가 급락했습니다. 그나마 코스피 약보합 저 정도 수준이면 아우 강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낙폭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죠. 그러면서 800선을 내주며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 보는 앞자리 7자였습니다. 시장에서 하락 명분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추렸는데 FOMC 발표 하루 전날 결과에 대한 경계 심리, 그리고 인텔과 AMD 가이던스 실망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예상은 상회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가지고 부족하다. 아주 놀라운 서프라이즈가 나와줘야 하는데 그렇지는 못했다라는 부분이 거론이 됐습니다. 장중에는 사실 중국의 영향을 크게 받기도 했죠. 중국 국가통계국 제조업 PMI가 기준선인 50을 밑돌았습니다. 50을 윗돌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50 밑돌면 경기가 위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이 위축세가 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원은 매그니피센트 7의 실적 실망감과 FOMC 매파에 대한 대비, 이게 어제 우리 시장은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 출발을 하겠지만 낙폭은 제한될 것이다. 낙폭의 일정 부분은 돌려낼 것이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퀄컴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특히 가이던스 좋습니다. AI 칩셋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는 코멘트가 나오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퀄컴의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우리 시장에 더 크게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자, 미증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다라고 앞서서 코멘트해드렸는데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미국도 최근래의 성장주 위주의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발견이 되는데요. 성장주의 약세라고 하면 금리 부담으로 보통 이어지죠. 그런데 금리는 최근래 들어서 계속 안정세를 찾아갔습니다. 1월 30일 당잠사에서 체크해드렸듯이 미국의 재무부가 1분기 차입 목표를 하향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살림살이가 괜찮아서인지 돈을 빌리는 규모가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간밤 앞서서 혜은 앵커가 정리해드린 것처럼 미국과 연준과의 합의가 있었던 건지 재무부에서 T빌 발행량을 좀 줄였습니다. 부담을 덜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는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간밤 2년물 국채 금리가 무려 15bp나 빠졌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약세를 시원했죠. 금리가 이 정도로 안정이 되면 척추 반등으로 성장주 강세 논리가 나오는데 간밤 성장주 위주의 낙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의 급락. 굉장히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맥락입니다. 지금 미증시도 이러니 저러니 FOMC, 파월 의장 매파다 이런 핑계를 갖다 대고 있지만 아주 궁극적인 부분은 밸류를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들어간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개장 중계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퀀트 분석가들이 지금 시장 매도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한쪽으로 쏠림이 많은데 빅테크 성장주의 쏠림이 과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빅10 종목들 보면 이게 매그니피센트 7 포함입니다. 이 비중이요 차지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과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MSCI 국가 추종 지수 가운데 미국 지수 그 안에서 이 10 종목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29.3%입니다. 2000년대에 버블
닷컴 버블 시기 기억하시죠? 그때 차지하는 비중이 33%까지 갔었는데 그 근접치까지 내달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극단적인 이런 고밸류 성장주에 집중하는 올해 주식시장의 리스크다 경고를 하고 있고 닷컴 버블 시기의 쏠림 위험하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멀티플 많이 줬던 것에 대한 실적이 정당화가 되어야 하고 그걸 설득하는 과정에 시장은 진입한 것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좀 나름 선방한 이유는 저 PBR주의 선전 때문이었죠. 주도주는 약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하락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밀렸고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차 전지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시현했었는데 그마저도 힘이 빠지면서 약세 전환이 되며 코스닥 지수를 더 끌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코스닥 중소형주에서 수급이 코스피 저 PBR로 이동을 하면서 이쪽은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현대차, 기아, 금융주 강합니다. 작년부터 체크해드렸던 내용이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금융주는 52주 신고가 어제 줄줄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만 이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저 PBR주 가운데서 한 가지 키포인트가 지주사라는 점입니다. 계열사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해서 주주가 좋아할 만한 주주 친화 정책을 할 여력이 있는 기업들 주목이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타는 사실은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은 분분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싸서 저 PBR주인데 그 외에 플러스 알파가 있나라는 물음표는 달려있지만 이런 저 PBR주가 움직이면서 어제 같이 시세를 보였던 종목들입니다. XR기기 하이비전 시스템 시세 대산했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움직이는 일종의 풋종목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방산 몇몇 종목이 움직였는데 현대 로템은 실적 굉장히 좋았습니다. 체크해 보셔야겠고 변압기는 LX 일렉트릭 좋았고요. 2차 전지 대부분 전강 후 약의 패턴을 그렸지만 낙폭과대주 위주의 강세는 유지가 됐습니다. 장 마치고 움직였던 시간 외 특징주들 상승률 상위 배열로 종목들 쭉 기입을 해봤는데 중요한 부분은 실적과 주주 환원 항공 정도가 되겠죠. 영화금속은 흑자 전환을 성공했고 그 밖에 호실적 기록한 JVM, 삼천리는 시외에서 상승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주주 환원 정책 삼성물산이 장마치고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때 발표한 실적은 예상보다 좋진 않았는데 주주 환원 와 잘하는구나 라는 게 주목을 받으면서 시외에서 움직였고 배당을 발표한 잉글우드랩 강한 상승세를 시현했습니다. 일본 경쟁당국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승인이 떨어지면서 대형 항공사와 함께 LCC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아직 합병 승인 두 국가에서 해줘야 합니다. 미국이랑 EU 남아 있습니다. 이 점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새로운 테마가 아니라는 점, 작년 12월부터 보여드린 화면이죠. 당잠사에서 계속 체크해드렸습니다. 이 더블 배당이라는 키워드이긴 하지만 그 안에 주주 친화 정책이 우리 시장에 필요하다는 점까지 지속적으로 체크해드렸고 여기에 포함된 기업이 자동차와 금융주가 많이 포진되어 있다는 점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우리나라 이제 정책 부양 기대로 인해서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더 강하게 할 만한 기업들의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벤치마킹한 국가는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 PBR주와 함께 고밸류, 고 PBR주가 함께 손잡고 급등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여기에서 자금이 빠져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 점은 참 아쉽습니다. 이런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여부, 수급 상황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